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이병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공간에 왔습니다. 지금 팩토리 56을 가는 길인데요. 이 가는 사이에 보이는 이 모든 건물들이 다 뭐 R&D 센터기도 하고 공장이기도 하고 다 메르세데스 벤츠 팩토리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진달핑계는 벤츠의 도시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팩토리 56 공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30개를 합쳐놓은 정도의 크기예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지금 팩토리 56이 보여요. 네. 벌써 건물이 지금까지 오면서 봤던 공장과 느낌이 다르죠.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설치를 해서 1년 동안 필요한 그 전력량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팩토리 56을 특별한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 메인 건물의 콘크리트를 꽤 많은 양을 재활용 콘크리트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단계 때부터 이미 지속 가능성, 친환경,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완성한 공장이고요. 그래서 팩토리 56이 이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대표격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죠. 이곳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모델만 만들고 있어요. S클래스, S클래스 롱휠 베이스 버전, EQS 그렇게만 지금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계단을 쭉 타고 올라왔더니 검정과 흰색의 마이바가 한 대, 그리고 흰색의 EQS 두 대가 딱 디스플레이 서 있네요. 팩토리 56에서 생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 두 대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하나의 생산 라인 안에서 저기 보시면 EQS 보이시죠? EQS 파워트레인 그리고 내연기관 엔진 파워트레인 이렇게 같은 생산 라인에서 동일하게 같이 제조를 하고 있는 거죠. 파워트레인을 품고 있는 하부와 그리고 이 차체 프레임이 결합을 하는 일명 메리지라고 하는 결혼 과정이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인데 이 역시도 지금 이 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그 결합 과정이 95초면 끝난다고 해요. 이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AI 시스템뿐만 아니라 첨단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팩토리 56만의 어떤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집게팔 같은 아이들이 차체를 들고 머리 위로 다녀요. 저 VJ라고 하는 이 무인 운반 선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레일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지되면 서 있다가 빨리빨리 피해줘야 돼요. 저게 빨리빨리 다녀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팩토리 56. 팩토리 56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동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내놓은 첨단 미래 생산기지입니다. 지붕의 약 40%를 녹지로 조성했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산업용수로도 쓰고 있어요. 인형 뽑기 로봇 8 같은 아이들이 차체를 공중으로 실어 나르고 400여 개의 무인 운반 로봇들이 적재적소에 부품을 실어 나릅니다.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안전하게 말이죠. 메르세데스 벤츠 오퍼레이션 360, 일명 MO360은 이 공장의 신경망 같은 겁니다. 전 세계 공장의 생산과 공급망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부품 수요나 공정 상황에 따라서 생산 속도도 조절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팩토리 56은 스마트 공장이면서 동시에 인간 친화적입니다. 차체를 최대 120도까지 돌릴 수 있어요. 덕분에 차체 하부에 뭔가를 작업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밥 먹으려고 식당을 오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 공장 내부 곳곳에 푸드트럭도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조용하고 쾌적하고 안락하죠. 앞서 말했듯 이곳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모델인 마이바흐와 S클래스, EQS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지금 막 만든 따끈따끈한 S클래스 2대를 몰고 독일에서 국경 넘어 스위스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가솔린과 디젤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파워트레인을 품은 S클래스를 번갈아 몰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둘 사이의 매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독일 진델핑겐에서 스위스 생모리츠까지 약 한 400km 정도를 S클래스를 직접 운전을 하고 국경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S450D입니다.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S클래스 라인업 중에서 비교적 저렴한 모델이죠. 직렬 6기통 3.0 디젤입니다. 367마력을 내고, 그런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디젤 엔진을 품은 차들의 특징 중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 중에 하나는 토크잖아요. 넘치는 넉넉한 토크. 토크가 이 S450D 같은 경우에도 70을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최대 토크가 터져 나오는 시점이 1350rpm부터 나온다는 거죠. 지금 제가 고속도로를 쭉 여유 있게 타고 가고 있는데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있지만 100km 속도에서는 8단에 물려 있고요. 지금 RPM, 엔진 회전수가 보니까 1400 그 언저리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km로 크루즈를 하면 9단도 아니고 8단, 그리고 1350, 1400이 안 되는 엔진 회전수로 이렇게 여유 있게 정말 푸근해요. 이 주행 질감.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주행 질감도 좀 얘기해 보죠. 일단 이 변속 감각을 보면 9단 변속기는 너무나도 매끈하고 직결감이 되게 빠릿빠릿하고 직결감이 좋으면서도 부드러운데 절도 있어요. 아, 여기서는 좀 단수를 좀 낮춰가지고 좀 이렇게 치고 나가고 싶은데라고 해서 가속 페달을 좀 이렇게 밟다 보면 정말 제 생각을 읽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딱 반응을 해요. 평범한 디젤 엔진 세단을 타면 덜덜거리고 진동이나 소음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걸 감수하고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낮은 RPM부터 터져 나오는 그 두툼한 토크, 그로 인해서 더 운전이 쉽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곳에서의 운전의 피로도도 좀 줄고, 그리고 경제적이기도 하죠. 디젤 연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가솔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비가 좋잖아요. 연료 효율성 확실히 월등히 좋기 때문에 와, 이제 디젤의 시대는 끝났네,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네, 전기차로 가야 되네, 아니면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타야 되나라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전히 디젤 엔진을 잘 활용한 모델들은 존재해야 되고 있어야 할 이유가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기통 디젤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4기통 디젤의 한계는 명확해요. 진동이나 소음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 물론 효율성 좋고 뭐 만만하게 막 타고 다니기는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6기통부터는 디젤 엔진을 충분히 즐겨도 좋다는 생각이에요. 6기통이 가져다 주는 이 엔진 피스톤의 회전 질감 자체가 4기통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회전 시, 정차 중, 주행 중 어떤 상황에서든 진동이나 소음에 있어서 디젤 엔진을 싫어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아주 많이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는 S클래스잖아요. S클래스의 이 NVH, 방음, 방진, 진동, 소음에 대비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 만듦새 때문에 디젤이라서 S클래스에 어울리지 않아. 그래도 S클래스는 가솔린이지.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 그거 아니라면 EQS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S580 포매틱 모델로 갈아탔습니다. 주행 모드가 다양한데 이 주행 모드마다의 어떤 세팅,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지만 명확하게 딱딱 성격이 나눠져 있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 V8 4.0 엔진이 뿜어내는 거대한 출력, 500마력이 넘죠. 70이 넘는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 있는데,
S클래스가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이 성격 있잖아요. 진중하고 고급스럽고 고상하고 우아하고 그런 성격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하면 되게 넉넉하게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S클래스는 누구나 알다시피 뒷좌석이 상석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도 S클래스는 참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브랜드들이 이 S클래스를 타도하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해가 돼요. S450D 그리고 S580 V8 4.0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는 모델을 타보니까 명확하게 좀 느낌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S450D만 타고 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좋다, 역시 칭찬을 하면서 되게 흡족하게 타고 왔어요. 그런데 이 S580 모델을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네. S450D 같은 경우에는 3.0 디젤이지만 디젤 특유의 이 강력한 토크, 그래서 오히려 이 S580보다 토크는 높습니다. 근데 이 S580도 이게 70이 넘는 토크 그리고 50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가속 페달을 그냥 이렇게 밟으면 정말 직관적이고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어렵네요. 그래도 아무튼 디젤과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품은 S클래스를 다 타본 입장에서 결론은 내려야죠. 450D는 디젤 특유의 어떤 진동과 소음이 없지 않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건 그냥 없지 않다는 수준이에요. 진짜 S클래스에 충분히 잘 어울리고 두툼한 토크, 운전 쉽고 편하고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S클래스에서 기대하고 어떤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MVH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S580도 V8 가솔린 엔진의 어떤 이 정말 우아한 엔진음, 좋은 소리를 감상하고 즐기고 그런 듯한 엔진음이 은은하게 이 운전자가 느낄 수 있게 실내를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뭐 어떤 엔진음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V8 엔진음과 배기음과 어떤 차와의 교감,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나눔, 그런 것들을 여지를 두고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면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력, 뭐 경험치, 그런 것들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동차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철학,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만들었고,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경험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S클래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 길 저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S클래스를 타고 이 국경을 넘어서 400km 넘는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게 특별한 경험이었고, 저도 제 나름대로 S클래스에 대한 이해의 폭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결론을 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애매한데 이 정도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S클래스 450D와 580을 번갈아서 타보면서 어떤 편안하게 S클래스에 대한 그리고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 영상은 이쯤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